지난 시즌 유로파 결승의 리턴 매치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경기 리뷰입니다. 킥오프 직후입니다. 맨유가 후방에서 빌드업하면 토트넘은 강한 맨투맨 압박을 펼칩니다. 리산드로의 패스를 받은 루크쇼는 내려오는 은베모에게 패스하는데요. 이때 최전방 투토,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테우스 쿠냐도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토트넘의 센터백을 끌어당깁니다. 은베모의 백패스를 받은 리산드로는 로메로와 판더펜이 비우고 나온 그 뒷공간을 향해 롱킥 처리했고, 아마데가 이 공을 따내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직접 공을 끌고 전진하는 사이 다른 선수도 속공에 가담하면서 박스 안에서 맞은 좋은 기회. 은베모의 슈팅은 살짝 떴지만 경기 시작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위력적인 전개였습니다. 맨유의 2사 빌드업을 상대하는 토트넘의 강한 맨투맨 압박. 맨유는 이걸 예상했고 이 점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롱킥 패턴을 계획해서 나왔습니다. 쿠냐와 브루노가 낮게 내려와 상대 센터백을 당기고, 이때 발생하는 뒷공간으로 좌우 윙어 은베모와 아마드가 침투하면서 로메로와 판더펜보단 그레이와 우도기를 상대로 뒷공간 경합을 펼치겠다는 맨유의 의도입니다. 거기에다 맨유는 맨투맨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라머스 키퍼보단 더 날카로운 킥을 찌를 수 있는 리산드로를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라먼스 키퍼가 공을 쥐고 리산드로를 막던 갤러거의 돌아뛰는 압박을 당긴 뒤 내려오는 미드필더의 원터치로 돌려놓는 패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킥을 활용한 빌드업 패턴입니다.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토트넘이 맨투맨으로 압박하자 라먼스 키퍼는 그냥 롱킥하는데요. 지금도 역시나 쿠냐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상대 센터백을 당겼고, 좌우 윙어 은베모와 아마드가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비록 라먼스 키퍼의 이 킥은 살짝 길게 이루어지면서 장면이 되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리산드로를 막던 갤러거가 돌아뛰면서 라먼스 키퍼를 압박하는 상황. 라먼스 키퍼는 이번엔 롱킥 처리하지 않고 내려오는 코비 메이누에게 전진 패스합니다. 메이누는 이걸 갤러거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리산드로에게 원터치로 패스를 돌려놓습니다. 토트넘은 마크맨을 바꿔 대응해봤지만 리산드로는 뒷공간으로 롱킥하는데요. 지금도 쿠냐가 로메로를 끌고 내려왔고 은베모까지 그레이를 끌어당기면서 그 뒤로 침투하는 아마드를 향해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최종 수비수가 된 우도기는 아마드를 잡아당기며 옐로우카드와 실점 위기를 바꿉니다. 그럼 이번엔 공수를 바꿔서 토트넘의 빌드업과 맨유의 압박 장면입니다. 쿠냐가 로메로를 향한 패스기를 막으면서 돌아뛰는 압박을 통해 비카리오 키퍼를 압박합니다. 다만 토트넘의 압박과는 달리 맨투맨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카리오 키퍼는 쉽게 판더펜에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중원을 지키느라 판더펜을 압박하지 못하면서 판더펜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거기다 지금은 사비 시몬스의 내려오는 움직임에 달로와 아마드가 모두 반응하면서 우도기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활짝 열리는데요. 아마드가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달로 대신 측면을 방어합니다. 어찌저찌 속공은 저지했지만 토트넘의 지공 전개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방 압박 실패입니다. 토트넘의 2사 빌드업을 상대하는 맨유의 압박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더펜을 풀어주는 대신 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해 상대의 롱킥에 대비하였는데요. 토트넘이 자주 사용하는 로메로를 활용한 빌드업을 막기 위해 쿠냐는 돌아뛰는 압박으로 토트넘의 빌드업 방향을 판더펜 쪽으로 강제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이걸 내려오는 솔랑키나 시몬스를 통해 풀어내길 원했고, 중원을 지키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 전진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시 경기 장면. 쿠냐는 돌아뛰는 압박으로 로메로를 차단하고 비카리오의 선택지는 판더펜 뿐입니다. 이번에는 사르를 막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동해보지만 판더펜은 빠르게 전진한 뒤 내려오는 솔랑키에게 전진 패스를 찌릅니다. 솔랑키는 맥과이어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유연하게 돌아섰고 측면을 향해 전개를 풀어주면서 토트넘의 빌드업 성공입니다. 이 장면은 쿠냐와 은베모의 압박 위치가 바뀐 걸 제외하면 이전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전반 중반이라 그런지 솔랑키나 시몬스가 저 공간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판더펜은 가장 쉬운 선택지를 골랐지만 아마드의 강한 압박에 구석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파페사레가 이동하면서 패스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압박받는 판더팬 입장에선 아마드와 브루노 사이로 패스를 집어넣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카리오 키퍼의 발밑을 신뢰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솔랑케의 머리를 향해 걷어내듯이 전방으로 롱킥 처리합니다. 하지만 맥과이어는 공중볼 경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날아올라와서 소유권을 빼앗아왔고 자연스럽게 메뉴의 지공전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달로의 패스를 받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뒷공간을 공략해봅니다. 이 킥은 판더펜의 머리에 걸렸고 로메로가 세컨볼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역습으로 나가려 하는데요. 이때 로메로는 역압박을 펼치던 카세미로의 발목을 밟으면서 레드카드를 받습니다. 센터백 로메로의 퇴장으로 수비수가 부족해진 토트넘은 윙포워드 오더베르를 빼고 다른 센터백 드라우신을 투입합니다. 퇴장 변수가 발생하기 전 오더베르의 수비 역할은 루크쇼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펼쳐지는 혼전 양상에도 루크쇼 옆에 붙어있다가 저기서 메뉴가 풀어넣으면서 루크쇼에게 공이 연결되자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후 전개가 다시 반대편으로 향했지만 오더베르는 루크쇼가 전진하니 따라서 내려갔고 지속적으로 루크쇼 앞을 막아서면서 완전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사실상 백파이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을 하던 오더베르가 빠지면서 측면 수비는 갤러그와 그레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5-2-3 수비 형태는 로메로의 퇴장 이후 오더베르가 빠지면서 4-4-1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젠 루크쇼에게 패스가 연결되면 풀백 아치그레이가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은베모는 이때 발생하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했고 갤러거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엄청난 자유도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선 미드필더 팔리냐까지 끌려나가면서 메뉴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리산드로는 저 공간을 향해 너무나 쉽게 전진 패스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다시 퇴장 이후 상황입니다. 루크쇼가 전진하자 갤러거와 그레이가 소통합니다. 그 사이에 공을 끌고 올라온 리산드로가 루크쇼에게 패스하면서 그레이가 측면으로 끌려나오고 은베모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데요. 이 움직임을 갤러거가 따라가면서 리산드로 앞에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팔리냐가 뒤늦게 반응하는 동안 리산드로는 내려오는 쿠냐에게 패스합니다. 쿠냐는 파페사르의 압박에 그냥 리턴 패스. 다시 리산드로가 공을 잡자 몇 초 전과 똑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리산드로 앞에 넓은 공간을 만듭니다. 의도치 않은 토트넘의 백파이브 형성에 리산드로는 이번에도 내려오는 쿠냐에게 패스했고 이번엔 파페사르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의식하는 사이 쿠냐는 쉽게 돌아서면서 아마드에게 패스를 찌릅니다. 이걸 시몬스가 끊어냈지만 세컨볼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연결되면서 날카로운 슈팅, 굴절되면서 메뉴의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메뉴는 이 코너킥을 아주 잘 준비된 패턴 플레이를 통해 은베모를 향한 노마크 슈팅 찬스로 만들었고 이걸 은베모가 구석에 꽂아 넣으면서 전반 막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후 맨유는 후반전 수적 우세를 통해 경기를 지배했고 경기 막판 절실했던 쐐기골이 터지면서 4연승을 질주합니다. 캐릭 감독은 부임 이후 4경기를 모두 상대에 따라 다른 전술을 사용하며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전술 유연성으로 내용과 결과를 모두 챙겼습니다. 반대로 챔피언스 리그 16강 직행과 맨시티전 무승부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나 싶었던 토트넘은 어느덧 리그 7경기째 무승입니다. 유럽 대항전 티켓과는 10점 차인데 강등권과는 단 6점 차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